8명에서 4명,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최후의 2명,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남았습니다. 탄핵 반대파 김문수, 탄핵 찬성파 한동훈, 서로를 결선상대로 지목을 했던 두 후보가 결국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최종 경선에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후보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제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께서도 2018년에는 저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같이 뛰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되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끝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통찰력과 열린 마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과반 득표자는 없었고요. 국민의힘은 후보 순위와 득표율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최종 2인이 됐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제 이번 경선이 처음에는 뭐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 맞수 토론이라는 것가 처음으로 시도가 되면서 꽤 흥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마 이 많은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의 결과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처음에 8명에서 4명으로 컷오프를 할 때 그때 사실 나경원 의원이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조금의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동안 국민의힘 층에서 탄핵 반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꽤 주류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실제로 이 경선 분위기에서 탄핵에 대한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퍼졌고 그게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올려 세운 이제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 결국은 2명씩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나눠진 속에서 결국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지지층, 그다음에 어떤 이 토론에서의 선전 이 결과가 됐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가장 먼저 한덕수 대행을 뭔가 데려오겠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걸 제일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즉 김문수 후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그 어떤 뒤에 있는 아우라를 가지고 이번에 경선에 임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뒤늦게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참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토론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실수를 많이 했죠. 키높이 구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채널에서 진행된 3시간 연장 토론에서 사실은 좀 선전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결국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결국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이 내부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누가 이재명 후보와 대결해서 잘 싸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전략적 판단으로 저는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 면에서 홍준표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었다. 김기웅 대변인님. 근데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2명까지 좁혀지는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고, 여기서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의 2명 예측을 한 바가 많았다면 당신 민심 5대5니까 뭔가 탄핵에 찬성하거나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커졌다. 이런 표심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국민 여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당원들에 대한 걸 하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어떤 목소리는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탄핵이
파면이 된 시점이 4월 4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이 거의 한 달이 다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내일 토론을 통해서 5월 1일과 2일 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과거에 비해서 탄핵의 찬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냐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소위 말해서 케미가 잘 맞아서 예. 단일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두 가지 면이 다 작용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누가 올라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핵의 찬반, 소위 말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양쪽의 입장을 골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흥행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예. 뉴스로서의 어떤 특이성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갑니다만 저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표 차이가 있다면 얼마인지. 다만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씩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을 할 수 있겠고, 이제부터가 속도전입니다. 내일 곧바로 두 사람의 양자 토론, 두 사람 1대1 토론이 있고요. 5월 1일과 2일 이틀간 목금입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결선도 지난 2차 컷오프와 마찬가지로 당원 그리고 여론조사 각각 50%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두 사람의 탄핵 찬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요, 저희 채널A가 주관했던 이 마스토론 첫 번째 토론 때도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이 가장 뚜렷하게 갈렸던 두 사람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정말 큰 기약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서서 진행을 했던 마스토로 첫 번째 순서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여러 설전도 오갔었는데요. 특히 상징하는 바가 이거였어요. 그날 마스토론의 주요 장면 중에 마지막 그 인생 4컷 화면을 저희가 잠깐 준비했는데 이 장면이에요. 기침의 범인은 제가 아니고 김기웅 대변인입니다. 그 인생 4컷이 뭐였냐. 김문수 후보는 저 마지막 주제에 저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했고요.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본인의 사진을 들었고, 반면 이 사진입니다. 당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에 저렇게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계엄에 대한 메시지, 계엄을 막겠다는 취지의 저 방송사 속보 자막을 마지막 인생 4컷, 마지막 마무리를 활용했는데요. 이도학 의원님. 네. 극명하네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저 국면에서 이제 꺼내는 거죠. 예.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지금 국힘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계엄 이거 계엄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 상식으로 나아가자, 잘못된 보수의 어떤 낡은 지점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하고 나아가자. 그래서 그러한 상식에 지금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의 싸움이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게 된 것인데 이 지점에서 과연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갖고 있었던 혹은 극우 아스팔트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까지 바뀌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예. 거꾸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판가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 자체가 예.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좀 바뀔 수 있냐
혹은 아예 그냥 이 낡은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돌아가냐, 이 모습이 이제 판가름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관전 포인트도 그 지점에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국회의사담 앵커스를 촬영했던 두 후보고 또 심지어 토론 제가 1차 토론 때도 진행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또 결선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은 이제 빠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제외하면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쭉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의 표심이 최종 2인에게 어떻게 쏠릴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두 명의 이번에 탈락한 후보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이번 내일 5월 1일과 2일 그 투표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갈림길이 될 건데요. 예.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는 뭐 반대하지만 조금 김문수 후보 측과는 좀 결이 조금 다를 겁니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특히 2040들의 지지가 높아요. 예. 그런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좀 재미있는 뭐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에게는 또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전체를 분석해 보면 2030에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그 지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2040들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에 지지했던 표들은 뭐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죠. 예. 그러면 결국 승부에 대한 판단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2030들이 예. 실제로 이제 어디 쪽으로 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 능력인데. 뭐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제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분들의 판단은 결국 이제 정권의 어떤 재창출을 바란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재명 후보와 맞서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판단. 그건 결국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지만 그게 과연 한덕수 대행인가 아니면 이제 한동훈 후보인가. 즉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한덕수 대행과 이미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겹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일체라고 봐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대체제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김덕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김덕수와 한동훈의 대결, 이것이 이제 아마 중요한 이번 마지막 경선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어느 쪽으로 가야 결승전에 누가 유리할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한덕수 대행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러나 저러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본 게임은 이 두 사람도 두 사람이지만 다음 주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결승에 올라간 발표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우리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또 하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고민이 전혀 없는데요. 우리 보수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이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단일화니 뭐니 하고 얘기하는 것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이고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77만 이 선택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대선이라는 게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라든가 제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실 시종일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단일화 적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한동훈 후보일 텐데요. 김준일 대변인님. 어제도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설전 아닌 설전도 있었고 패배주의 아닌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오늘 최후의 2인에 뽑힌 뒤에도 국민의 후보 중심으로 해야 하고 연합만 목표로 앞서가면 패배주의다.
뭔가 이런 것들이 본인 좀 자신감이 쌓인 겁니까?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를 뽑는 경선 과정인데 예. 이 과정이 온통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경선을 스스로 2부 리그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한동훈 후보의 지적은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에게 있는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는 것이 아닌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하는 불만도 지금 한동훈 후보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인 단일화 찬성파고 예.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단일화 찬성파인데 예. 이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가 또는 소극적인 한동훈 후보가 어느 쪽이 후보가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기웅 대변인 실제로 물론 뭐 앞으로 여러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만 목표로 하면 패배주의고 너무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한 명 정해지고 나서 뭘 해야지 벌써부터 단일화하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오늘 경선 4인 중에서 2명이 딱 결정되는 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정해지는 날을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난주에 한동훈 후보도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그전에는 뭐 테마주 조작 아니냐 그런 예. 식으로 좀 비판을 하시다가 단일화에 대해서 오픈돼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반드시 선출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강한 이미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만 본선 경쟁력을 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단일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경선에서 4인에서 2인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전력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11%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8.5%, 김문수 후보가 7.2%인데 여기에 한덕수의 어떤 표가 4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의 표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오늘은 한동훈 후보가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로서 내가 한덕수마저도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의 어엿한 1등이 될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하겠지만 예.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좀 오픈된 입장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반 못지않게 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단일화가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명백한 차이점이고요. 저희 채널A가 어제 저녁에 공개한 가장 최근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은 이제 컷오프가 됐으니 이 두 사람 위주로 집중해 보면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 김문수 25, 한덕수 54. 한동훈 23, 한덕수 61. 뭐 비교적 차이는 있는데 아직 뭐 한덕수 대행이 참전하기 전 혹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일단은 현 여론은 한덕수 대행이 4명의 후보 적게는 이제 추려진 2명의 후보와 누가 맞붙어도 단일화해서 우위를 보는 건 현재로서 분명해 보여요. 예상 일정, 단일화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고 5월 3일이면 이렇게 단일화 논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 확정이 되는데 벌써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 먼저라도 얘기를 하겠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 구도의 여론조사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단일화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뭐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몇 차례 걸친 토론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일단 당내에서 검증이 됐고 또 그런 당원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뽑힌 후보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대행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경쟁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직 뭔가 이 정치권에 넘어오지 않는 예. 대행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이 효과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이 한덕수 대행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올 경우에 과연 어떤 명분으로 들어올 것인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토론도 안 하고 그냥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신 스스로가 뽑혀진 후보가 아니라 밖에서 온 사람이 한 번도 토론도 안 하고 뭐 여론조사에서 그냥 뽑혀버리면 과연 그 지지층들의 결집도나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단일화 문제라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단일화 문제 취재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 하나, 그다음에 어떤 표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가 뽑히면 이 후보는 당무 선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당 후보가 돼버리면 이게 본인이 이제 당무 선거 가진 당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쉽사리 이 후보 단일에 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진작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너무 시간적으로 이 사실 국민의힘 이 당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결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 10일 날이 거의 다 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소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그때 되면 저는 아마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생각도 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아직 뭐 최종 후보도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또 한덕수 총리하고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좀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병 정당이냐, 대통령 후보를 용병으로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자꾸 이렇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우리 후보들의 트래픽을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뭐 잠시 뒤에 또 한덕수 대행 얘기를 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10일 전에는 단일화 1차가 돼야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실제로 보수 쪽의 대권 주자가 되더라도 여러 선거 자금 지원을 받으니까 이 시점인데 뭐 논의를 진짜 실제로 개시를 3일 할지 말지도 알 수 없고 또 25일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바툴 수밖에 없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도학 의원님,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도 언급했지만 이거 원샷 경선하면 공정성 시비 당연하고 윤석열 시즌2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잘 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칙도 없는 패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잘 지다뇨? 너무 진다는 걸 단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요.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원칙 있는 패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도 없고 자당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외부 용병을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그것도 지도부가요. 저는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이제 경찰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 착수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시고 계신 분이고 헌법과 관련돼서도 그걸 지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선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선거 관리는 또 누가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년 반의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말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했냐. 자기가 정말 잘했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수 괴멸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기가 막 저한테 막 들려오는데 맡아지는데 무슨 거냐면
과거에 우리 부산 엑스포권 있잖아요. 예. 그때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올라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29표 받고 넉다운 됐죠. 뭐 너무 뭐 과거까지 소환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전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뭐 예를 들면 또 이 잼버리 대회에서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주고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될 총리의 어떤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하게 들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지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 뭐 저희가 잘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긴 것처럼 저렇게 오만스러운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죠. 내란 동조 혐의로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 결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동학 의원처럼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극하게 강하게 반대하는 거 보면 의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면 이른바 판이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파면까지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란할까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경제 프레임, 그다음에 통합 프레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입을 수 없는 옷, 그 옷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그리고 반대파인 김문수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이번 주 안에 치열하게 펼쳐질 국민의힘의 최후의 2인입니다.